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세계 최초 빌딩 규모의 실험이 네이버 1784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84는 네이버 임직원들의 일터이자 네이버가 준비하는 미래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입니다. 공간, 기술, 사람, 로봇이 한데 어우러져 끊임없이 실험하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개선하고 여기에 더해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이곳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랩스에서 사람과 로봇의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고 있는 김석태입니다. 흔히들 로봇하면 SF 영화에서처럼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상상하고 곧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반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 이러한 기계들 덕분에 우리는 그 노동에 필요한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준비 중인 로봇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네이버는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1784에는 총 3종의 배달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휴대폰의 웍스 앱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2층 카페 음료나 5층 식당의 음식을 주문하거나 6층에 도착한 택배를 예약하면 우리의 로봇 루키가 물품을 싣고 업무층 자리까지 배달해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동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껴 진행 중이던 업무를 마무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봇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건을 A에서 B까지 이동시켜준다는 기능적 니즈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감성적인 니즈까지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점이 일상의 서비스 로봇이 공장의 산업용 로봇과 다른 점이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꼭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 친화적인 로봇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크게 4개의 꼭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루키는 실내를 자율주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크기를 인간공학 기준에서 정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의 시선보다 낮은 높이를 정하였고 너비는 일반적인 문을 드나들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물건의 적재나 회수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물건을 싣고 꺼낼 수 있는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습니다. 루키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장난스럽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을 최소화하며 단단한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루키의 얼굴에 해당하는 전면 화면의 경우 로봇의 의도를 표현하면서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요소입니다. 과도한 의인화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에 디스플레이가 너무 사람의 얼굴을 모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화면은 47도 경사로 배치되어 있는데 사용성과 시인성을 높여준과 동시에 로봇의 앞이 어딘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의 휠하우스처럼 디자인된 하단 구동부 영역도 서 있는 로봇의 진행 방향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로봇이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해 많은 센서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디자인 요소로 함께 녹여 시각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받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루키는 커피를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한 고객을 기다리며 커피를 전달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바일 UI 화면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전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그리고 화면 단위로 와이어프레임을 그립니다. 여기에 디자인을 입히고 트랜지션 등 인터랙션을 입히는데요. 로봇의 행동은 비헤비어 트리라는 방식을 통해 설계합니다. 비헤비어 트리는 원래 게임에서 캐릭터의 행동을 디자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AI나 로봇 에이전트 디자인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가 직접 이 비헤비어 트리를 개발 코드 없이 GUI 기반으로 그리고 로봇에 직접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BT 방식은 행동의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행동의 묶음을 쉽게 다른 쪽으로 적용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우리는 이 툴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더 단순화하여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획자 누구나 쉽게 로봇의 행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로봇 행동 단위들은 다양한 인터랙션 요소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후면 히든 디스플레이, 라이트, 사운드, 모션 등이 그것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로봇의 시선에 해당하는 게이지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텍스트 정보를 표현해줍니다. 게이지는 로봇의 이동 의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로봇을 처음 접한 많은 인직원분들이 귀엽다는 반응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게이지는 지난 2019년 POC를 진행한 로봇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선의 이동을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볼록한 형태로 디자인을 개선하고 움직임도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이동 방향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눈을 깜빡이는 변화를 주어 루키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게이지가 사람의 시선처럼 로봇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이지에서 부드럽게 전환된 서비스 화면은 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하여 멀리서 쉽게 읽히면서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화면의 레이아웃이나 UX 라이팅 원칙을 세워 적용하였습니다. 루키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조용한 오피스 환경이기 때문에 보이스 인터랙션을 지향한 점도 있고 빠르게 액션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적절한 효과음과 라이트 피드백을 통해 로봇의 접근이나 반응을 인식하고 감성적 만족도도 높여주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동형 로봇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 도로 위에서 이미 정해진 교통법규와 사회적 규범을 따르면 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을 위해서는 사람 친화적인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이다 보니 일반 제품이나 자동차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수준의 행동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친화적인, 나아가 사람을 배려하며 이동하는 로봇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복도에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통행하며 마주오는 사람에게 길을 확보해주는 것과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매너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너무 근접하면 불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회피하도록 학습했습니다. 이 커다란 1784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원칙도 세우고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검증해 왔습니다. 또한 도로 지도처럼 실내 로봇용 지도를 사람 친화적인 원칙에 기반하여 만들고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크브레인이라는 클라우드 기반 멀티로봇 관제 시스템은 로봇에게 최적 경로를 안내하고 엘리베이터, 게이트와 같은 시설물 이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784 로봇 루키에 적용된 디자인 스토리, 원칙들을 내추럴 휴먼 로봇 인터랙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봇, 사람, 서비스, 공간의 조화에 대해 검증한 지식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휴먼 프렌들리 로봇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1784에서의 로봇 서비스 시나리오와 매뉴얼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로봇 프렌들리 빌딩으로 로봇을 위한 공간 기획, 수직 이동을 위한 인프라 방법론, 로봇 사이니지 원칙, 로봇 서비스 관리자와 협업자를 위한 작업 공간 가이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일부는 뒤이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로봇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사용자를 만나려면 이처럼 많은 디자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도 만나게 되지요. 아직 시장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도 많지 않고 정답도 없습니다. 로봇과 로봇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웹 기반 서비스나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과 많은 것이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디자이너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니즈는 무엇이고 로봇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로봇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 도전하고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계속 진화해가는 네이버 로봇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네이버 로봇의 성장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